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 현재 8일이 지났지만 한국과 일본 정상 간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31일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본 현지 뉴스 NHK의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후 12일 기준 총 5개 국가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다음 날인 5일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같은 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각각 20분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정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매개 수단으로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대상들은 일본 동맹인 미국과 중동맹인 호주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만든 모임인 쿼드 멤버의 국가 정상들입니다. 총리의 취임 직후 정상외교의 순서는 새 일본 정상이 어느 나라와의 외교를 중시하는지 국내외에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1순위 그룹으로 정상과 통화를 우선한 국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드 멤버의 회원국들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은 1순위 그룹에 들지 못했다며 한국은 2순위 그룹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자 나섰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열등감이 있었던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미국과 호주부터 전화를 시작하여 4일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인사를 나눴던데 비하여 느린 속도이기도 하죠. 지난 8일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원만하고 안정적이게 만들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때론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분석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걷어찼으며 이런 일방적인 도발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일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미스 심의 문제도 같이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일제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소송,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쟁점 논란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시다 또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인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모토로 잡고 있습니다. 자민당 극우 세력들과 비교해서는 온건 보수 노선입니다. 현재 자민당의 대표적인 정치적 기반인 보수층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나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였는데 이번 달 31일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는 이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한국에 어느 정도 척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누리꾼들은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더 이상 의도적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경고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스네오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시다의 이런 행동은 한일 관계에 득이 하나도 없는 실만 있는 행동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립하며 한국, 미국, 일본 관계 재건을 한국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못한 행동임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만큼 한국을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끝맺었습니다. 니케이 미네기시 히로시 논설위원도 최근 들어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가파르게 낮아졌다며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취임 후 발빠르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법을 어긴 한국에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한 아베와 스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은 위험하다. 임기 막바지인 문 대통령도 피해자 우선주의라는 이상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앞으로 한국의 정권이 변하기 전에는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자민당 총재 취임, 총리 취임 또한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동안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 약속을 했어도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무산된 경험을 가진 기시다 총리가 무슨 헛된 회담을 했겠는가.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한국도 대통령이 바뀐다 어쨌든 헛된 시간은 쓰지 않겠다 필요 없는 건 뒷전 그것뿐이에요. 인사한일 전화회담은 최소한 다음 날까지 방치해야 한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첫마디가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한다고 통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의 행방을 결정한다. 왠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을 만든 것은 일본이라고 생각하니깐 한번 산산조각 내줘야겠네요. 성의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바로 뒤집어서 무심히 돈을 챙긴다. 이런 나라를 왜 우선으로 상대해야 하느냐. 한국보다 일본의 내정이 앞서고 외교도 뒷전으로 밀려야 마땅하다. 문재인에게 무슨 다짐을 해도 다음 대통령이 밥상을 뒤집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 의미가 없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 문재인 패싱이다. 발버둥쳐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문재인이 내놓는다 해도 다음 대통령 때 국민 감정을 이유로 리셋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기시다 씨도 바쁘니까 전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뒤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이 말하는 의사소통과 협력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가리키니까요. 애당초 노력하는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린 상태에서 일본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속마음은 스와프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다시는 도와선 안 된다. 관계를 끊는 것이 진정한 미래지향이야. 총선이 있든 없든 회담을 해봐야 무의미한 것을 알기에 시간 낭비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와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끝난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고 국제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나라와는 제대로 된 관계가 구축될 리가 없다. 우선 한국 스스로가 국제법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은 후 일본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설령 이웃나라 대통령과 좋은 소통을 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진다 해도 시민단체의 뜻에 따라 안이하게 합의가 뒤집힌다면 처음부터 시민단체 대표와 얘기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위적이고 물거품처럼 밀려오니까 결국 대화의 상대가 이웃나라에는 없다는 얘기가 된다. 어쩔 수 없다고 할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상을 지지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노재팬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온화한 일본인도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어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허위의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시작되어 진용공죽도 오길기와 국제법 위반에 수많은 것은 얌전한 일본인도 분노합니다. 한국부는 착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전이라면 관계 복원이 가능했던 한일 관계는 신뢰성이 깨져 앞으로는 이전의 우호 관계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우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